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공법 가이하는 고상철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개 법률이 끝났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일단 이 세 개 법은 주로 이제 토지 쪽을 갖고 토지 위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규제인데 이제부터는 순수하게 건축물로 바뀝니다. 건축물하고 주택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건축에 관한 일반법인 건축법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끄집어내서 주택만 끄집어내서 만든 법이 주택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 법은 각각 7문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7문제, 주택법 7문제 더하게 되면은 14문제죠. 그러니까 14문제면은 우리 점수로 따지면 35점 파트예요. 근데 공법은 40점 겨우 넘어서 합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만 달달해서 잘해도 일단 합격하는 데 지장은 없다. 근데 건축법이 약간 양이 많은데 양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이렇게 너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고 여러 번 보면 되게 또 쉬운 파트가 건축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건축 관련된 공부를 한 적이 없었을 거니까 이제 우리 건축법의 기본 개념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375페이지. 페이지 375. 자, 건축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건축법을 왜 만들었냐가 제일 먼저 나오겠죠. 건축법의 제정 목적은 일단 건축물을 규제하려고 만든 거예요. 건축물. 근데 건축물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토지 위에 있어야 돼요. 토지 위에서 정착이 돼요.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이제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정착이 되는데 이게 사람이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찾아라 그러면 안전해야지. 이쁘는 것도 좋아. 기능도 좋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안전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들어가서 하늘에서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막아줘야죠. 그러니까 지붕은 있어야 돼.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지붕입니다. 지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지붕이 공중부양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게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기둥이 있으면 이게 받쳐지겠죠? 그럼 요 기둥이 있든지 아니면 뭐라도 있어야 돼? 벽이라도 있어야 돼. 이렇게 벽. 그럼 이제 지붕하고 기둥이 있거나 또는 지붕하고 또는 뭐만 있으면 돼? 벽. 그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는 지붕이고 지붕하고 뭐가 있든지 기둥이 있든지 아니면 또는 뭐라도 있든지 벽.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지붕하고 기둥이 있거나 지붕하고 또는 뭐가 있거나 벽.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는 건축물이라 하고 건축물인데 그럼 이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했더니 가장 중요한 게 안전. 그 다음에 건축물의 기능. 그 다음에 이거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경관, 미관. 요거를 이제 증진을 시키려면 이 건축물을 가지고 하는 행위자 있죠. 행위자. 우리는 그 행위자를 일반적으로 건축행위하는 주체다. 그래서 건축주라고 그래요. 건축주가 그럼 이 행위 중에 어떤 행위 할 거냐? 뭐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증가시키는 어떤 신축이나 증축 같은 걸 하는 걸 통칭해서 건축이라고 하고 또는 뜯어 고치는 걸 대수선이라고 해요. 자, 그럼 내가 건축을 하겠다. 땅에다가 또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을 건드린다.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인데 네 멋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건축하고 대수선할 때는 뭘 받고 하세요? 허가 받고 나중에 착공한 다음에 나중에 뭐도 받으셔야지 쓸 수 있냐면 사용 승인까지 받으셔야 돼요. 허가 받은 대로 제대로 했다라고 사용 승인까지 났을 때 그거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해서 우리가 그거 관리까지 하겠다. 왜? 지속적으로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 승인 받고 나서 우리는 관리까지 하겠다. 그래서 이래야 그 건축물이 안전할 거고 그게 기능이 떨어지면 기능을 올릴 수 있을 거고 주변의 환경이나 미관을 개선해서 대다수가 공공이 복되고 이롭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건축주 너가 하는 행위를 규제할 테니 받아들여라 라고 만든 게 건축법이 된 거예요. 그럼 제정 목적 한번 볼까요? 자, 375페이지 보시면 1절에 총칙 1 건축법의 목적 해가지고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이나 용도 등을 정했다. 여기서 건축물을 어디 위에다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어디 위에다가 대지. 그 다음에 기능을 올리려면 안전해야 되지. 그러면 구조가 튼튼해야 돼. 구조, 설비, 기능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대지 구조 설비라든지 야 이제 얘는 뭘로 씁시다.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용도가 상업 용도인데
바로 옆에 주거 용도가 있어버리면 야 이거 조각 안 이루어지니까 용도도 규제하겠다 해서 용도까지 이 건물의 용도까지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대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을 때 안전해야 되니까 구조 설비 정하고 그다음에 그 건물의 용도까지 정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뭐야? 안전이죠. 그래서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켜서 공공복리를 증진해보자. 이런 목적으로 규제를 하겠다. 그러면 얘는 이제부터 어디다가 적용을 할 거냐? 적용 대상 나오겠죠. 그럼 이제 어디다 적용할 거냐? 전국에 적용할 거냐? 아니면 모든 물건에 다 적용할 거냐? 이제 범위라는 걸 나온 거야. 그래서 이번에 건축법의 적용 범위에서 적용 대상물 했을 거예요.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 다음과 같이 구분하겠다. 적용 대상물에서 대상물 나왔어요. 대상물. 대상물은 당연히 뭐에 대해서만 하는 거야? 건축물에 대해서 규제할 거고 대상 지역이라고 나올 거야. 대상 지역은 그럼 두 개로 나오겠다. 전부 적용하는 지역. 전부 적용하는 일부 적용하는 지역.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적용은 건축물이 아닌데 인간이 만들어냈어요.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그걸 우리는 공작물이라고 그래요. 수많은 공작물이 있어. 수많은 공작물 중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건축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요 건축물에 대한 정의 알아야겠네. 그죠? 그래서 정의가 토지에 정착하는 수많은 공작물 중에 지붕과 뭐가 있거나 기둥, 지붕과 벽이 있거나 이게 딸려있는 대문 담장 있죠? 대문 담장, 딸린 시설이라고 그러죠? 딸려 있는 거. 건물은 안전했는데 대문 열다가 무너져 죽으면 이게 뭐 의미가 있어, 그죠? 그래서 딸린 시설, 대표적인 게 대문 담장과 최근에 지하에다도 건물을 짓고요. 또는 고가에다도 져요. 네,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데 그 용도가 사무소, 또는 공연장, 또는 점포, 또는 차고, 또는 창고. 그래서 이제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 5개는 기억해야 돼.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혼자 하면 되게 쪽팔린데 같이 하면 안 쪽팔린데 사람이 없네. 자꾸 쪽팔리게 이거. 일단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라고 그래요. 이거는 일단 지하에 있든 고가에 있든 해당 그 용도가 저 5개 해당되면 건축물로 봐버리겠다. 그래서 저거를 가지고 내가 건축을 한다거나 대선한다 그러면 철저하게 너 건축주 너 허가받아. 그리고 나 사용승인까지 받고 관리까지 내가 하겠다. 그래서 여기 자 1번 적용 대상물에 건축물 나왔을 거예요. 자 기억하시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수많은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딸려있는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데 대통령령이 아직 안 나왔어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요거까지가 건축물이에요. 그럼 이 건축물이 이게 445개가 있는데 445개 중에서 야, 요 5가지는 건축물 맞아. 근데 맞는데 얘네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말자라고 해서 뺐어요. 이건 적용 안 한대. 그럼 적용 안 하는 걸 외우는 게 맞을까? 적용하는 거 440개를 외우는 게 맞을까요? 그냥 안 하는 거 5개 기억하는 게 낫죠. 그래서 안 하는 거에서 밑에 니은에 나와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 건축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들은 적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거를 고철 문칸수라고 하는데 고철 문칸수. 고상철 문칸방 살았는데 수만 받았어 제가. 그래요. 기억해 두셔야 돼. 이게 뭐냐면 1번부터 보시면 문화재보호법에 지정 가지정 문화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문화재라는 게 뭐냐면 현재 문화재로 지정이 딱 되는 순간 걔는 건축법은 적용 안 해. 나와. 너는 문화재보호법에서 따로 관리하겠다. 우리나라 남대문 있지. 남대문. 자, 우리나라 남대문은요. 어디 위에다 져야 되냐. 우리나라는 건물 지으려면 어디 위에다 져야 돼요? 대지 위에다 져야 돼요. 대지 위에다 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남대문은 도로 위에 있거든요. 그럼 불법 건축물이니까 철거해야겠네. 그죠? 그럴 수 없잖아. 걔는 그러면 대지고 뭐 필요 없고요. 그 건축물 자체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로 관리할 테니까 건축법을 적용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야. 건축법 적용해서 뭐 한다? 제외한다. 이게 뭐야? 문화재. 그리고 두 번째가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로 운전 보안 시설,
뭐 보행시설, 플랫폼, 그리고 궤도, 급수, 급탕, 급유시설. 이거는 이제 철도 관련 시설이라고 그래요. 자, 철도 관련 시설은 뭐냐면, 자, 우리나라는 건물 어디 위에다 지라고 했죠? 대지에다 두라고 했는데, 선로 부지에다가 건물 져버리면 기차 와서 박아버리죠. 그럼 얘는 건물을 질 수가 없어요. 건축법에서는. 근데 철도 관련 법에서, 철도법에서 이거는 따로 철도에서 만약에 그 기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플랫폼이라든지 그걸 타기 위해서 바로 지는 보행시설이라든지 또 운전 관련돼서 보안 정도 하는 시설이라든지 이거는 건축법을 적용하면 이걸 설치를 못하니까 그럼 얘네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말고 철도 관련된 법에서 따로 관리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고속도로 통행,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이에요. 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속도로죠. 고속도로. 요거 도로 위에다가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놨어. 우리 그 톨게이트라고 하죠. 톨게이트. 그래서 박스에 아주머니가 들어가 계셔서 통행료 내놔 손 내밀고 있죠. 손 내밀면 또 습관적으로 또 하이파이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돈 내놔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이패스 할 때는 그냥 지나면 되지만 하이패스 아니고 가다 보면 돈 내놓으세요. 통행료 900원입니다. 그럼 우리 주고 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건축법을 공부했는데 건축물은 토지 위인데 대지 위에다 줘야 되는데 도로 위에 지면 불법 건물이죠. 불법 건물이니까 치워? 치우게 되면 톨게이트 만약에 우리 톨비를 어떻게 받을 거냐. 그래서 얘는 고속도로 관련된 법에서 따로 관리하고 건축법에서 적용하지 말자라고 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가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에서 여기 칸이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는 이제 수송용이죠. 어디론가 보내려고 하는 건데 얘가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내려놓으면 정착이 돼버려요. 그럼 얘는 내일 있으면 필리핀 가는데 이거 규제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걔네들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신설돼서 수문 조작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5번에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은 수문을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문을 조작하는 요 시설 자체는 수문을 조작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수문 자체를 개폐시하는 건데 이게 하천구역 내에 있어요. 이 건축법 적용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천법에서 따로 관리하겠다고 해서 뺀 거야. 건축물인데 건축법 적용 안 한다. 즉 445개는 건축물로 건축법 적용을 받는데 그중에 고철 문칸수 5가지는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거다. 그러면 요 4개 써놓은 다음에 딴 거 하나 집어넣고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다. 적용하는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오지 안 하는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 5문제 단어 기억하면 돼. 고상철 문칸빵 살았는데 수만 받았대. 고철 문칸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적용 대상물이고요. 그리고 얘는 어디 위에다 진다고 그랬죠 분명히? 요 대지 위에다 진댔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지가 뭐야? 적용 대상은 대지에다 적용해야죠. 그러면 이제 대지란 뒤로 넘기시면 376페이지에 거기 2번 대지라고 돼 있어요. 자, 대지란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거 여러분 우리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거. 예전에 지적법이라고 하다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이었다가 또 바뀌었어.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지적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필지를 하나의 나눈 토지 있죠? 그거를 하나의 뭐로 봐요? 대지로 본대요.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 영이 정하면 2 이상의 필지인데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고 1필지에 1분의 하나의 대지로 하는 예외는 있습니다. 라는 규정은 따로 있는 거야. 이게 뭐냐? 잘 봐요. 건물 어디다 지라고 했어요? 대지.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예요. 이 사람 땅이 A 땅, 이 사람 땅이 B 땅. 자, A의 소유권이 미치는 영역 우리는 필지라고 합니다. 필지. 그러니까 요거 102번지, 요거 103번지, 요거 B는 필지 요거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필지의 소유권 범위 내에서 내가 건물 짓는 건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하나의 필지가 내 땅인데 내가 B가 이렇게 건물 짓는 거 상관없고 A가 건축법 범위 한도 내에서 짓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졌을 때 문제예요. 이렇게 져버리면 이제 A가 만약 이걸 졌다. 그럼 B가 열받죠. 왜 남의 땅에다 건물 짓냐? 이거는 건물 짓면 안 돼. 내 땅이야. 그러면 A가 건물을 질 수 있는 영역은 내가 갖고 있는 소유권이 미치는 이 영역 내에서만 건물을 지어야 돼요. 이 소유권의 등록단이 뭐라고 그랬죠? 필지. 요 하나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만 봐서 요거 건물 요 범위 내에서만 지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질 수가 없지. 근데 B가 지려면 B는 이제 내 땅 범위 여기서만 건물 지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B가 이 땅을 A한테 이렇게 해서 팔겠대요. 이렇게 분할해서 판대. 이렇게 해서. 자, 분할이 됐어. 분할이 되면 이걸 누가 가져가요? A가 가져가겠죠. 그러면 현재 필지가 2개인데 이렇게 짓는 거 허가해 줄 수 있어요. 나중에 이거 합치면 하나의 대지 될 거 아니냐. 그럼 현재는 필지가 몇 개인데? 2개인데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서 허가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이제 1필지 1대지 원칙에 따른 규정인 거야. 예외. 근데 요 B 입장에서는 1필지 중에 일부분이 하나의 대지로 들어갔죠. 이렇게. 일부가 하나의 대지로 갔기 때문에 일부가 하나의 대지로 들어갔죠. 지금. 일부가 하나의 대지로 들어갔다는 말은 그러면 예외적으로 1필지 1대지인데 일부가 하나의 대지 되는 예외도 있다. 이게 대통령령인데 잘 안 나와요. 우리는 그냥 1필지가 곧 뭐다? 1대지다. 그래서 요 범위에서만 건축 허가가 나겠다. 허가 대상 적용 대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 내가 건물을 질 거예요. 지려면 이제 얘가 행위를 하겠죠. 그럼 무슨 행위 할 때 규제할 거냐? 무슨 행위? 건축 행위. 그다음에 뭐야? 대수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축이 뭐냐? 이거부터 가야지. 자, 그러면 건축이 뭐예요? 그러면 건축부터 한번 해볼게요. 건축이란 5가지겠습니다. 빈 땅에다가 짓는 거. 우리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신축하고 증축하고 다 들어봤어요. 이거 태어나서 여러분이 아무리 기초라고 해도 들어는 봤죠. 저 말을. 처음 보는 건 아닐 건데 이게 개념이 뭐냐면 일단 땅이 있으려면 대지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대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해야 돼. 대지가 있는 요 상태야. 요 상태에서 얘는 건물이 있었어야 되고 얘도 건물이 있었어야 되고 얘도 건물이 있었어야 되고 얘도 건물이 있었어야 돼요. 처음 시작이 달라요. 얘는 건물이 없었는데 건물이 생겼네. 그럼 이거 새로 졌으니까 뭐라고 그러죠? 신축이에요. 그래서 빈 땅에 건축물 지면 신축. 그럼 요 5가지를 통칭해서 우리는 무슨 행위라고 그러냐면 건축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1번 보시면 건축이라고 적용 대상 행위 쌍가로 2번에 1. 건축이 뭐냐?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1. 신축. 거기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인데 현재 건축이 없어요. 건축물이 없는데 거기다가 새로 건물을 축조하는 거, 새로 진 거. 이거를 이제 우리 뭐라 그래? 신축. 그리고 새로 주된 건물 축조하는 걸 포함하되 거기서 조심할 거 가로에 있어요. 여기가 똑같은 상황이 아니야. 이제 약간 달라졌어요. 부속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다 주된 건물이 졌네. 주된 건물. 자, 이거 뭐야? 건물이 있는데 또 건물 졌어. 그럼 이거 증축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부속 건물은 화장실이 있었는데 집 졌어요. 그럼 이걸 짓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짓다 보니까 얘 먼저 진 거죠. 그럼 얘를 지었을 때는 그냥 신축인 거예요. 부속 건물은 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속 건물이 있는데 주된 건물이 졌다. 이거 우리 신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부주 시인이라고 그래요. 부속 건물이 있는데 주된 건물 지면 뭐다? 신축이다. 그리고 여기 증축이라고 돼 있죠. 증축이라는 건 여기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옆으로 키우고 위로 키우면 이건 증축이죠. 별도로 하나 더 줘도 증축일 거야. 그럼 일단 옆으로 가게 되면 무슨 면적이 늘어나죠? 건축 면적이 늘어나요. 건축 면적 늘어날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커졌죠. 그러면 옆에 바닥 면적을 더한 거 우리는 연면적이라고 해요. 바닥 면적을 이어서 쌓아서 더한 거. 이을면 바닥면 쌓을적. 그래서 우린 연면적 증가된 거지. 위로 늘어나면 뭐가 늘어났죠? 높이 또는 뭐가 층수가 늘어난 거야. 여기서 어느 하나라도 늘어났다 그러면 우리 뭐야? 이거는 뭐야? 증축이에요. 근데 여기 이게 주된 건물이었어 만약에. 근데 여기서 부속 건물을 졌다. 좀 전에 부속 건물이 있을 때는 안 보고 주된 건물로 봐서 신축이었죠. 근데 주된 건물이 있는데 부속 건물이 들어가면 건축 면적 늘어났고 연면적 늘어난 거잖아. 그래서 건축 면적, 연면적이 늘어나는 거 봐서 주된 건물이 있는데 부속 건물 들어가면 이건 우리 증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축하고 신축의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다. 그리고 개축하고 재축은요. 일단 고칠 개자야. 이건 다시 재자고요. 그러면 고쳐서 짓는다. 다시 짓는다. 원인이 달라. 고치는 건 내가 이 건물을 뭐 한 거죠? 철거를 한 거고요. 재축은 내가 재로 뭐가 된 거예요? 멸실이 된 거예요. 원인이. 그래서 얘는 멸실이 원인이에요.
멸실. 철거가 되고 나서 다시 짓는 거. 멸실이 되고 나서 다시 짓는 거. 근데 개축하고 재축의 공통점은 뭐냐면 종전과 같은 규모라는 거예요. 종전과 같은 규모 내로 다시 졌다. 그러면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내가 철거하고 1층, 2층, 3층까지는 무슨 짓을 해도 이거는 개축이 되는 거야. 근데 3층짜리 집이 있었는데 이게 날라갔어. 멸실이 된 거야. 그래서 1층, 2층, 3층 졌다. 그러면 제1로 멸실되고 다시 졌죠. 그럼 얘는 원인이 다르니까 얘 뭐야? 재축이야. 그러니까 공통점은 같은 규모 내로 지는 건데 철거하고 같은 규모다 그러면 개축. 멸실이 되고 나서 다시 졌다 그러면 재축.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이전은 다른 데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건축물의 중요한 부분을 우린 주요 구조부라고 그래요. 건축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우리 주요 구조부라고 그래요. 그럼 주요 구조부가 뭐냐? 이제 건물 한번 그려볼게요. 자, 3층 건물이 있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3층 건물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건축물을 지탱하고 힘을 받는 것들은 무너지면 다 죽어버리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걸 찾아보니까 힘을 받치는 거 일단 벽. 벽 중에 무슨 벽이죠? 힘 받는 벽을 우리 내력벽이라고 그래요. 내력벽. 그래서 힘 받는 벽 이거 뭐라고 하죠? 우리 내력벽. 이거 무너지면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벽이 없으면 뭐가 있어야죠? 기둥. 그래서 내력벽하고 기둥. 요거 두 가지 기둥 무너지면 우리 다 죽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판판하게 유지하는 게 우리 뭐죠, 이거? 바닥이야. 바닥이 무너져서 불타버렸다. 그럼 밑에 있는 사람하고 위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 바닥. 자, 바닥이 평평하게 유지를 하려면 우리 일반적으로 바닥이 평평해야 되거든요. 네, 그림을 하나 그릴게.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바닥인 거예요. 바닥인데 평평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하중에 의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구부러져. 구부러지지 않게 하려면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서 뭘 연결해 가지고 유지시키면 되죠. 기둥을 넣어버리면 이 건물이 이제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중간에 기둥이 있는데 기둥하고 기둥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맞춰 놓는 거. 이걸 우리 보라고 그래. 보. 무너지지 말라고 연결해 놓은 거죠. 여기 우리 보라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 대들보란 말은 들어보셨나? 보. 그래서 그걸 우리 일반적인 보. 그다음에 지붕이 있으면요. 지붕은 이게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지붕을 받치는 걸 지붕 틀이라고 그래요. 얘가 무너지면 지붕이 무너지는 거야. 그럼 누가 중요한 거네? 지붕이 중요한 거야? 지붕 틀이 중요한 거야? 지붕 틀이 중요한 거야. 지붕 틀. 그래서 지붕 틀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3층 건물이면 우린 뭐 타고 올라가죠 이거? 계단으로 이용해서 가겠죠? 이 계단이 만약에 불이 났어. 근데 불이 났는데 이게 망가졌어. 계단이 이제 망가져 버렸어요. 그럼 이제 대피가 안 되죠? 걔는 이제 나무 이런 걸로 하면 안 돼.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얘네들은 전부 다 콘크리트 같은 구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린 주로 쓰는 계단에서 우린 주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6가지를 사람에 있어서 우리 제일 중요한 거 5장6부라고 그러죠. 그죠? 얘는 뭐야? 주요 구조부라고 그래요. 6부. 그래서 여기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에서 이걸 단독 문제로 5개 넣어놓고 하나를 최하층 바닥, 뭐 작은 보, 지붕, 뭐 피난 계단, 뭐 사익기둥, 비내력벽 뭐 이렇게 해서 틀린 단어를 넣어가지고 골라보세요. 이런 문제가 가장 기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내기하면 바보지, 그렇죠? 내기하면 바보지, 그렇죠? 그래서 내기 바보지주라고 그래요. 이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누가 주요 구조 뭐야? 그럼 내기 바보지주. 내가 뭔데? 몰라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뭐야? 내력벽, 기둥, 바닥, 보. 큰 보, 작은 보 이런 거 그냥 보. 그리고 주로 쓰는 계단, 주계단이죠. 지가 뭐야? 지붕틀인데 지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요 주요 구조부인데 얘를 안 건드리고요. 요걸 이렇게 해서 옮긴 거예요. 이렇게 옮겼어. 자, 무슨 대지 안에서? 같은 대지 안에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았어요. 해체하지 않고 위치만 이렇게 들어서 옮겼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걸 건물을 들어서 올리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죠? 차라리 철거하고 새로 져버리는 게 낫지. 근데 이게 신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문화재 같이 보존이 필요한 건 철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화재 이전한다 이런 말은 들어봤어요? 옮긴다는 얘기죠. 그때 이거 주요 구조부 해체 안 해야지 되죠. 해체 안 하고 같은 대지 옮기는 거예요. 이 2개 키워드예요.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면 우리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걸 이전. 근데 얘가 만약에 다른 대지로 갔네. 다른 대지로 가면 이거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요게 만약에 나대지일 수 있어요. 나대지는 건물이 없는 땅. 건물이 있는 땅일 수도 있죠. 건물이 있는 땅, 건부지라고 그래요. 만약에 얘가 일로 왔어. 그럼 이거는 이거죠. 빈 땅에 건물 진 거니까 뭐야? 신축이 되는 거고. 얘는 일로 왔어요. 건물이 있는데 하나 늘어났네요. 그럼 이거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증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같은 대지란 말을 안 쓰고 다른 대지로 옮겼다 그러면 신축 또는 중축으로 본다. 신축 아니면 뭐거다? 증축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신축 또는 뭐 중축. 그래서 요거를 우리 이제 건축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초 개념상 말로 써놨어요. 거기 376페이지 1번은 2번 봐볼까?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하나를 어느 걸 늘리는 것을 말한다. 맞고. 자, 개축이란 기존 건물이 있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일단 중요한 단어가 뭐야? 철거하고 여기 원인이 철거니까 현관펜이지 철거죠. 철거하고 대지의 종전과 무슨 규모 현관펜? 같은 규모 내. 같은 규모 범위에서 건물을 다시 지면 우린 개축했다 이래요. 그리고 4번에 재축 가볼까요?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뭐예요? 멸실이란 단어. 멸실. 현관펜. 멸실되고 다음 요건을 갖추어서 다시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여야 돼. 이제 이게 종전에 있던 면적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니은 동수 뭐 두 동, 세 동 있었는데 한 동을 합친다. 뭐 이런 거. 층수, 높이는 다음에 해당할 것. 동수, 층수, 높이가 모두 종전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세 동인데 다 멸시되고 두 동 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 동 이내에서 규모 이하. 그러니까 네 동을 지면 안 돼. 작게 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동수, 층수, 높이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동수, 층수, 높이가 건축법 2 또는 2.0이라든지 조례에 모두 적합하다면 그때는 재축으로 허가해 줄 수가 있다 해서 고점 두 개가 신설된 겁니다. 올해. 5번 이전이란 주요 구조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해체하지 아니하고 현관펜이에요. 해체 주요 구조부 4개 바보지주를 해체 안 하고 그대로 옮기는데 같은 대지란 말로 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 현관펜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이전. 근데 만약에 같은 대지라는 표현을 다른 대지로 해버렸다. 다른 대지로 해버리는 순간 얘는 뭐 아닌 뭐야? 신축 또는 뭐 증축으로 본다. 이래버려야 돼. 제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거 하나 조심하면 됩니다. 됐고, 요게 이제 건축이고요. 자, 이제 뜯어 고치는 겁니다. 기존에 건물이 있었는데, 요 주요 구조부를 뜯었어. 수선보다도 더 크죠? 그래서 우리 이건 대수선이라고 그래. 건물이 있는데, 이걸 수선했어. 형광등을 뺐어. 수선했죠. 근데 형광등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해도 되죠. 근데 주요 구조부를 크게 뜯어 고치게 되면 안 되겠다. 니네도 허가 받아라.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대수선은 거의 대부분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변경, 증설 해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번에 가시면 대수선에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호,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기역부터 거기 비읍까지 묶으시고요. 기역부터 비읍까지 가만히 보시면 자 주요 구조부인지 아닌지 봐요. 자 내력벽이 몇 번? 기역. 그리고 기둥, 바닥, 보가, 지붕틀. 기둥보, 지붕틀이 니은, 디귿, 리을이죠. 그리고 미음의 방화벽, 방화구 위한 바닥. 그리고 비읍의 주계단. 그럼 이제 얘네들 다 나왔죠. 얘네들을 증설하거나 해체해. 그럼 이제 이건 안 돼. 위험해. 허가받아. 근데 조금 뜯어 고치는 건 수선이죠. 그래도 3개 이상을 뜯어 고쳤거나 30제곱미터 이상 뜯어버리면 그때 대수선으로 봐요. 그래서 대수선 중에서 조심할 거. 대수선. 증설 해체란 말이 있고요. 수선 변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일단 증설해. 기둥을 넣었다가 뺐다가 이게 증설해체야. 기둥이 있는데 빼빠를 문질렀어. 빼빠. 사포로 문질렀어. 이게 위험해요? 이게? 위험해 보여? 안 위험하죠. 근데 이걸 3개를 하게 되면 위험한 걸 보자 해서 수선 변경할 때는 꼭 3개 이상을 한다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한다거나 이런 표현이 나올 때만 대수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허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기역, 니은, 리을, 디귿, 리을까지 보시면 증설해체라는 단어 앞에는 숫자가 없는데요. 수선 변경 앞에는 30제곱미터 이상이나 3개 이상이란 말이 있을 거야. 그래서 얘는 수의 관계가 없어요. 수랑 관계. 증설해체한 표현 나왔다. 무조건 대수원이야. 근데 수선 변경했다 그러면 몇 개 이상을 하거나 3개. 면적은 얼마? 30 이상 했을 때 이걸 우리 무슨 수선?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음, 이응에 미음하고 비읍에 방화벽을 위한 방화구역에서 방 동그라미, 방화구역 방 동그라미, 그리고 주로 쓰는 계단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에서 이거 뭐라고 하죠? 계단. 그래서 이거 우리 뭐라 부르죠? 이거를 방방계단. 그래서 방화벽, 방화구역, 계단. 얘도 건드리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건드리면 뭐야? 대수선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개수 상관없어요. 건드리면 대수선이야. 이렇게 됐어요. 건드리면 대수선. 방화벽, 방화구역, 계단. 연습하는 거예요. 방방계단. 방방계단은 건드리면 뭐다? 대수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거기 시옷에 미관지구라고 나오는데 미관지구는 특징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미관지구인데 미관지구에서는 미관을 유지해야 되니까 가만 놔두세요예요. 이거. 자, 건드리면 안 돼. 이거 안 돼. 가만 놔둬야 되는데 외부 형태 건드리고 뜯어고치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요 미관지구에서 외부 형태 건드리는 건 안 되지만 이게 방화지구에서는 외부 형태 건드리 상관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미관지구예요. 미관지구에서 외부 형태라든지 담장을 수선하는 거.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관지구만 동그라미 해놓으면 돼요. 시옷에 미관지구에서 외부 형태의 담장 건드리는 거. 그리고 이응에 다가구, 여러 가구, 그리고 다세대, 여러 세대. 이걸 가세라고 그래, 줄여서. 뭔세요? 가세. 다가구, 다세대인데 경계벽을 증설해버리거나 해체하거나 수선하거나 건드리는 순간 화재가 났을 때 다 죽어버려. 이거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것도 얘도 건드리면 뭐야? 대수선이야. 그래서 방방계단하고 가세는 건드렸다. 가세할 때 가가 뭐야? 다가구. 다중주택 넣으면 안 돼요. 다가구, 다세대 건드리면 뭐다? 대수선. 그래서 여기 다가구 동그라미, 다세대 동그라미. 얘도 숫자 상관없어요. 증설하든 해체하든 수선하든 변경하든 건드리면 대수선이고, 요 지읒이 이제 추가된 건데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로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했다. 이거 마감 재료 비출하시고요. 그러니까 외벽에 마감 재료를 했는데 너무 난방이 안 돼서 마감 재료를 조금 약간 붙인 거예요. 그걸 이거 할 때 30cm 이내로 하거나 또는 증설 해체하거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대수선으로 봐서 이제 허가 받아라. 그러니까 내력뼈가 거의 똑같죠. 내력뼈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가 무슨 수선이에요? 대수선. 얘는 요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수선으로 밀면 돼요. 수선할 때는 그냥 하면 되니까 대수선만 알면 되겠네. 대수선은 주요 구조부가 써 있어요. 근데 증설했다, 해체했다 그러면 무조건 대수선이고 수선했다 그러면 앞에 3개 이상인지 30cm 이상인지 마감재로 포함해서 그리고 방방계단, 방화벽, 방화구에 건드렸다 계단 무조건 대수선. 미관지구 나와야 돼, 방화지구 나와야 돼. 미관지구에서 외부 형태 건드리면 대수선. 그리고 이제 가세, 다가구 다세대 외벽, 경계벽 건드리면 뭐예요? 대수선.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이제 살살 저랑 같이 외울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요거 건축하고 요 대수선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꼭 기억해야 될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 지역은 건축법규를 전부를 다 적용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한 지역은 야 이거 사람이 좀 없는 시골 같은 지역은 전부 적용하지 말고 6개는 적용 안 하고 일부만 적용하겠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개념인데 이건 아직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3번 가시면 377에 3번 가시면 전면적 적용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법을 전부 적용하는 지역이 있어. 다 적용하겠대. 사람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로 도시지역 지구단위겠고요. 기억. 그리고 동읍지역. 시골에도 동읍, 면, 리가 있으면 동읍이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동읍하고 그리고 섬이라면 500인 이상인 지역. 거기는 이제 전부 적용하는데 그럼 만약에 전부 적용은 이제 도시 같은 데를 말하는 거야. 도시 반대 개념은 뭐야? 시골. 시골 같은 데다가 이기 정도 적용하고 저기 정도 적용하면 건물 짓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 6개는 적용을 안 하는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한 거냐면 밑에 이번에 일부 조항 적용 배제 지역에서 도시 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 외의 지역인데 동읍도 아니야. 시골이라고 써놓으면 돼. 시골. 시골 같은 경우에는 밑에 6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해서
6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적용 안 한다. 그래서 일부만 적용한다 해서 일부 적용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뭐 볼 거 없으니까 우리 정리할게요.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해서 수많은 공작물 중에 건축물에 대해서 445개에 대해서 지붕하고 기둥이 있거나 벽 있는 거, 딸려 있는 거에다가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는 건축법 적용할 건데 그중에 고철 분간수는 빼겠다. 걔 적용 안 한다. 그리고 이걸 갖고 만약에 하는 행위를 건축주가 건축을 한다거나 대손한다 그러면 뭘 받게 하겠다. 허가. 그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걸 규제해야 안전하고 건축물의 기능도 올라가고 환경 미관을 증진해서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제정 목적과 적용 대상, 지역, 용어 정의 하나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건축물에 하나씩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거기 주요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거부터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개념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